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큰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전세고요. 하나는 대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제목 타이틀에서 쓴 공포의 22년 8월이라는 날짜를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날짜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포감을 막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022년 8월은 우리 임대차 입법에서 나온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계약갱신을 썼던 분들이 이제 시장 내에서 시세대로 전세를 얻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 전세 3억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전세 6억짜리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모으는 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월급으로 타서 모아서 만든다라는 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걸 일으켜야 되는데 이번에 보게 되니까 대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앞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분들은 당장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정말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는 부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몇 가지 해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사의 일단 타이틀만 보세요. 자,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 심리 추석 지나자마자 쑥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너져가던 동네의 천지개벽, 미아동 곳곳이 들썩들썩. 자, 곳곳에 이어지는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이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어떤 서울 안에서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런 재개발로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재개발 같은 말도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과거에는 해제됐다는 소리만 들렸지 뭐 재개발로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서 막 접하게 된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쌍용건설이 부산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쌍용건설 하면은 현재 이런 브랜드 중에서는 1군 브랜드에 속합니다. 근데 이 시공사들 중에서 1군 브랜드가 그동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이름 없는 이런 건설사들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젠 1군들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1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지 집중적으로 뭐 파헤쳐 보고 그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정말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매수 심리가 현재 커지고 있는 이유는요,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대출 규제가 예고가 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규제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6억, 9억 이상, 15억은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규제가 예고가 돼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내년에 8월의 공포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3억에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6억의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공포가 오다 보니 매수 심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이 대출 규제가 이런 전세 대출 규제를 현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앞으로 상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출 상한 규제, 상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DSR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실수요자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낮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이 낮게 되면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 금액이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뭐 상급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급지나 그 지역 대비 하급지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 자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게 몰아붙여질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감싸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불편이 있어도 대출 총량 규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수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좀 단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도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내년 8월의 공포, 이게 우리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라든지 무주택자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보는데, 자, 추석 이후에도 판단을 했을 때, 바라봤을 때 내년도 출구가 없는 전세난, 그러니까 거의 좀 센 말도 썼죠. 정말 뭐 미친 전세값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신규의 물량 공급 자체도 없고 시장 내에서 법적인 장치로 어떻게 물건이 나오게끔 만들어도 좋을 텐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엉터리 대책의 씨마른 전세가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가을 이사철에도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참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정말로 시장 내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컸고, 이 부분들을 바꾸지 않고 개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세난의 사태가 진정되기에는 굉장히 저도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출이나 전세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 눈높이를 확 낮춰서라도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심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고 그래 집을 한번 사자 강한 결심을 갖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손 놓고서 야 큰일이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시장 내에서는 제가 이 세 가지의 기사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시장 내에서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위기가 다가설 수도 있겠지만 이 위기 뒤에 또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잘 좀 고려해 보셔갖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해법으로 좀 삼어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볼게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간 재개발을 해제를 했지 거의 신규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쌓여 있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서울 내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람이 불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건축은 아직까지 규제가 좀 있지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활성화, 거기에서 뭐 정비지수세 폐지라든지 재개발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제도들을 폐지하고 좀 더 하기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노후 지역들 개발은 이제 대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대세가 됐다라고 이건 꼭 시장의 흐름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개발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성이란 얘기는 재개발을 했을 때의 수익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집값이 10억 하는 지역에서 재개발 됐을 때의 수익과 지금은 20억이 돼 있는 상황에서의 수익은 당연히 10억 이상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추가 부담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집값이, 아파트 값이 크게 증가한 것만으로도 일반 빌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빌라는 지금 가격은 저 아래에 있잖아요. 보통 5억대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대 있는 게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20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사업성이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래서 사업성이 좋아진 상태에서 너도 나도 지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이런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 국토부에서도 계속 공공재개발이라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민간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이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9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올해는 25군데를
신규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를 만들 전초 작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이 25개 구역을 더 만들게 되면 100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탈 125군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 1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해서 이런 개발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이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런 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굉장히 빨리 절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내가 정말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낮춰서 내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좀 잘 기다려 본다면 굉장히 서울시 아파트,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도전을 저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봤던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1000세대급 정도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50세대,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 정도의 이런 소규모 단지, 한 동이나 두 동, 세 동 정도를 만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안에서 대규모로 1000세대급도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소규모의 50세대, 100세대짜리들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온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런 수익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크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100 몇십 군데가 앞으로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현재만 하더라도 지정된 곳만 111곳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177곳입니다. 자, 이 정도 많은 이런 시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군도 이제는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거고, 틈새 시장 공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3년에서 4년 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업을 막 동시에 진행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1군 업체들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막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50세대, 100세대, 150세대도 레미안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힐스테이트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자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 단지도 이런 브랜드를 갖추게 되는 이런 단지들이 나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진척 빠른 소규모 정비사업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틈새 시장으로 보고서 이제는 본인들이, 큰 대형 건설사들도 이 사업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건설사들이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더 발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활성화됐고 이 활시위가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신호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기사를 보여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셨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사업들이 시작하게 되면은 뭐 자본도 많이 나오고, 재개발 이 사업은 자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광장동, 도곡동 미니 정비 사업 속도 낸다.
광장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은 지역들,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고, 도곡동, 강남의 도곡동 하면 여러분들 뭐 학군 좋은, 살기 좋은, 집값 강남권에서 굉장히 비싼 고가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50세대 100세대짜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현재도 강남과 같은 입지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소규모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살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들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내 집 구하기도 정말 어려운 시기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새 집을, 어떤 집들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절망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로 아파트 말고 이런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좀 저렴한 주택들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저희가 이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이런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이 받아보시려면은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런 소식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 되시면서 좋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